박범계 의원이 다스 리베이트가 이명박에게 전달됐다는 내부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박. 왜 이명박한테 가냐고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다가 나한테 다 물어보라 그랬다가. 그 리베이트가 거래처 사이에 오갔던 리베이트잖아요. 우리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매입을 하면 그중에 이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 뭐 작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이시영한테 줬다고 하죠. 그러네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 관광으로부터 매달 220만 원씩 3년 정도 7차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총대를 매라 라며 덮어씌우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니까 김비중처럼 다 까발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문제야. 이게 돈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한번 대보고 싶긴 하죠. 돈이 중독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뭐 솔직히 뭐 몇만 원 정도 이런 욕심은 안 부리겠지. 누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1억 얼마 정도는 뭐 그런 푼돈 가지고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00만 원 이상부터는 이명박 눈에 네이다가 포착되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 몇천만 원 되는 걸 그런 걸 모으는 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네 사람과도 2개만 시키는 사람인데 당연히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 몇만 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난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명박은 그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하고 먹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는지를 몰라. 똥구녕으로? 또 오늘 더러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이 직원이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지만 묵살을 당했고 3년간 인사불이익까지 당하다가 다스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동형이 사촌형 김모 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6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모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째라는 거죠. 네. 나 없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은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지금 증언에서는 월급으로 그렇게 그랬잖아요.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경주 투어, 경주 다스 투어를 이번에 TV에서 방영한 거를 봤더니 이상은 회장이 갔다는 마사지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샵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슨 호화로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직접 찾아간 그곳이 시골에 정말 허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앉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70대 노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원래 3만 원인데 2만 원 깎아준 저 마사지를 그렇게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였다. 큰 회사 회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후에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3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다스는 그렇고요. 다스는 내가 보기에 지금 2등입니다. 2등. MB 구성 마라톤에서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1위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보는데 이명박 밑에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권재진하고 임태희가 소환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타자. 이건 어떤 건이냐면은 국정원 특활비로 민간인 사찰 부분 입막음했다고 하는 그 정도인데 김희중이 한 말이 있잖아요. 워낙에 검찰이 촘촘하게 잘 상황을 만들어 놔서 도저히 거짓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김희중의 증언이거든요. 지금 검찰은 뭐랄까 굉장히 어떤 예전에 1987의 감독, 장준환 감독 같은 천재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세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비어있는 구조에서 잘 만들어진 무슨 뭐랄까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있어요.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완성도 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재진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비서관 김진모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구치소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범털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범털 중에서도 굵은 범털들이 계속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게 뭐 정보
측면에서나 피의자 관리 측면에서나 위험하니까 독방이 필요한데 독방이라고 해서 또 박근혜급으로 주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독거실을 좀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네. 중요한 주인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방이 비어 있어요. 아, 요즘 그 착하게 살자라는 예능 프로에서 또 감옥 가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진짜. 요즘 많이들 가고 있는 게 트렌드라서. 네. 근데 김희중의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 같은데 나와서는 검찰이 이렇게 꼼꼼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권재진이나 임태희한테 되게 겁을 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이명박을 자기는 아직도 의리를 지킨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다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저도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거든요. 네. 김희중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드러났냐면 정두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두원이 임 역할을 했어요. 정두원이 들은 뉘앙스는 김희중의 보복이 맞아요. 너무 섭섭한 부분을 그거를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김희중이 마치 무슨 투사처럼 돼버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약간 지들끼리의 정치 보복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김희중이 직접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약간 중화시켜요. 정두원의 말이 너무 세게 나간 거지. 그런 측면이라서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데 검찰의 지금까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잘 됐더라라는 말은 자기 쉴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박범계 의원이 다스 리베이트가 이명박에 전달됐다는 내부자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대박. 왜 이명박한테 가냐고요.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랬다가 나한테 다 물어보라 그랬다가. 그 리베이트가 거래처 사이에 오갔던 리베이트잖아요. 우리 일종의 커미션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매입을 하면 그 중에 이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나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 뭐 작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이시영한테 줬다고 하죠. 그러네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은 대학 관광으로부터 매달 220만 원씩 3년 정도 7차례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나오고요. 이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 잘못 없는 부하 직원에게 총대를 매라 라며 덮어씌우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니까 김희중처럼 다 까발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문제야. 이게 돈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한번 대보고 싶긴 하죠. 돈이 중독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뭐 솔직히 뭐 몇만 원 정도 이런 욕심은 안 부리겠지. 누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명박 대통령은 뭐 1억 얼마 정도는 뭐 그런 푼돈 가지고 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100만 원 이상부터는 이명박 눈에 네이다가 포착되면 다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리베이트 몇천만 원 되는 걸 그런 걸 모으는 게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네 사람과도 2개만 시키는 사람인데 당연히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다 욕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난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명박은 그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하고 먹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는지를 몰라. 똥구녕으로? 또 오늘 더러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진짜. 이 직원이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모 행정관에게 관련 문제를 전달했지만 묵살을 당했고 3년간 인사불이익까지 당하다가 다스를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가능했던 거고요. 또 다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이동형이 사촌형 김모 씨의 고철 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6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거래를 해오다 2016년 3월 다스가 갑자기 거래업체를 바꾸자 김모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동형은 이상득, 이명박에게 줬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째라 하는 거죠. 네. 나 없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상은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지금 증언에서는 월급으로 그렇게 그랬잖아요.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경주 투어, 경주 다스 투어를 이번에 TV에서 방영한 거를 봤더니 이상은 회장이 갔다는 마사지 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샵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슨 호화로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직접 찾아간 그 곳이 시골에 정말 호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저씨가 앉아서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70대 노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원래 3만 원인데 2만 원 깎아준 저 마사지를 그렇게 몇 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였다. 큰 회사 회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후에 이상은이 다스 회장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다시 3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다스는 그렇고요. 다스는 내가 보기에 지금 2등입니다. 2등. MB 구성 마라톤에서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1위는 국정원 특활비라고 보는데 네. 이명박 밑에 옆에 이렇게 도열해 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막 익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권재진하고 임태희가 소환 임박해 있습니다. 다음 타자. 이건 어떤 건이냐면은 국정원 특활비로 민간인 사찰 부분 입막음했다고 하는 그 정도인데 김희중이 한 말이 있잖아요. 워낙에 검찰이 촘촘하게 잘 상황을 만들어 놔서 도저히 거짓말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김희중의 증언이거든요. 지금 검찰은 뭐랄까 굉장히 어떤 그 예전에 그 1987의 감독 장준환 감독 같은 천재가 뭔가를 이렇게 잘 세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비어있는 구조에서 잘 만들어진 무슨 뭐랄까요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 있어요. 그 네.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완성도 면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재진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비서관 김진모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구치소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범털들이 너무 많아. 예, 범털 이렇게 그 범털 중에서도 이 굵은 범털들이 계속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는 게 뭐 정보 관리 측면에서나 피의자 관리 측면에서나 위험하니까 독방이 필요한데 독방이라고 해서 또 박근혜급으로 주기에는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독거실을 좀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네. 중요한 주인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방이 비어 있어요. 아, 요즘 그 착하게 살자라는 예능 프로에서 또 감옥 가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가고 있는 게 트렌드라서. 네. 근데 김희중의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 같은데 나와서는 검찰이 이렇게 꼼꼼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권재진이나 임태희한테 되게 겁을 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약간 이명박을 자기는 아직도 의리를 지킨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쪽에다가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은 되게 잘 처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저도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이거든요. 네. 김희중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언론에 드러났냐면 정두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두원이 임역할을 했어요. 정두원이 들은 뉘앙스는 김희중의 보복이 맞아요. 너무 섭섭한 부분을 그거를 너무 세게 나가다 보니까 김희중이 마치 무슨 투사처럼 돼버리고 막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약간 지들끼리의 정치 보복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김희중이 직접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약간 중화시켜요. 정두원의 말이 너무 세게 나간 거지. 그런 측면이라서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것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건 없다고 보는데 검찰의 지금까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촘촘하게 잘 됐더라라는 말은 자기 쉴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